퇴사자가 알려주는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퇴사할 때 뭘 챙겨야 할지 아시나요? 경력증명서, 연차수당, 퇴직금. 이거 놓치면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징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주제인데요. 제가 2번째 회사를 퇴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 급여랑 세금이 밀리고 대표님은 돈이 없는데 어쩌냐 라는 마인드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대표님의 속은 조금 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직원들한테 말하는 그런 마인드가 뭔가 제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전화를 직접 받아야 하는 역할이었어요. 현장 일용직 노인분들, 사무실 직원들, 그리고 각종 세금들, 그 모든 게 밀리다 보니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를 유지하려면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최저시급이었기 때문에 삭감될 급여가 없었는데요. 이제 삭감할 급여도 없는데 그냥 계속 다니면 되지 않아요? 왜 퇴사하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퇴사 이유를 좀 더 말하자면 이게 딥해질 것 같아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나이에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결론은 이 회사에 미래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을 했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은 정말 좋았어요. 퇴사를 제일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너무 좋고 상사분들께서 딸 대하듯이 동생 대하듯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회사에 제 영혼을 갈아 넣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사자가 알려주는 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이거는 이직할 때, 연말정산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사 직인이 찍힌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한 3부 정도는 직인이 찍힌 거를 받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꼭 인사 담당자 연락처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직을 하게 되거나 대출을 받게 되거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확인이 필요한 순간이 꼭 오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인사 담당자의 연락처는 무조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2번째는 경력증명서랑 퇴직증명서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이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일 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하고 나면 이제 사라지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퇴사하기 전에 경력증명서는 받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퇴직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에요. 만약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필요 없으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한두 부 정도는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아마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에 속하는 게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챙겨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3번째로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관련인데요. 우리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돈 관련됐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퇴직금의 기본 조건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이 부족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퇴사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퇴직금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한테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하면은 퇴직금 계산 정산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고 꼭 확인해보시고 퇴사일 잘 맞춰서 퇴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차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연차는 한 달에 아마 70-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한 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를 했다면 연차가 15개가 더 생깁니다. 연차 수당이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생기는데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 일할 때 이걸 모르고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사용으로 소진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연차 사용일이 늘어나면 퇴직금 계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더 이득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9월 30일 날 퇴사를 하기로 퇴사일을 확정 지어놨는데 연차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 9월 30일까지 회사를 매일매일 출근해서 한 달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해서 소진을 하고 나간다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에 안 나가고 한 달의 급여와 그 기간 동안 늘어난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점인데요. 저도 실제로 이 방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 저는 퇴사할 때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람과 좋은 관계이든 안 좋은 관계이든 날 싫어하는 사람이든 결국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게 사회잖아요. 그래서 손편지 한 장이랑 종합 비타민이랑 저희 회사 식구들은 간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식, 소소한 간식도 이제 전해드리면서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 후 1년이 지난 지금 퇴사 후의 삶에서 얻은 3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퇴사할 땐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지만 정말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지 현실적인 근거로 확인을 해야 해요. 저는 회사의 재정 상태, 세금 체납, 급여 지연을 보고 이 회사는 더 나아질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적 가치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데요. 미래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무작정 퇴사를 하게 되면 현실에 마주할 때 정말 큰 힘듦이 찾아와요. 그래서 꼭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얻은 깨달음은 루틴을 잃으면 나를 잃는다라는 점인데요. 이 말이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퇴사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루틴인데요. 회사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하루가 공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퇴사 후에 이제 한 달 정도는 놀고 먹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게 2달이 넘어가게 돼버리면 슬럼프나 번아웃이 오게 되더라고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다 보니 생각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 번아웃이 오고 슬럼프가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루틴을 세웠습니다. 아침 루틴, 공부 루틴, 컨텐츠 제작 루틴, 이렇게 루틴은 다시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방향을 만드는 실험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퇴사 후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취업보다 중요한 건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자격증을 공부했고 강의도 만들고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관심도 생겨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하나가 결국 저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실험 중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전 속에서도 실패를 겪고 성공을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의 그 감정, 실패를 느꼈을 때 그 좌절감이나 성공을 했을 때 그 뿌듯함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주는 에너지도 너무 크기 때문에 방향을 만드는 실험을 반드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퇴사는 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시작을 주는 조금 더 나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용기 내서 선택하시되 후회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제가 말씀해드린 것들 꼭 챙기시면서 퇴사 후에는 나를 잃지 않도록 루틴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